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이 점점 더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이가 평양 드론 투입을 지시를 하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를 해서 국민들 수십 명이 죽든 말든 자신과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령을 기도했다라는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이제 이 보수 세력의 도덕성은 더욱더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지역에서 다 뒤집어졌습니다. TK 지역에서 겨우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을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국에서 전 세대에서 다 찬성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차라리 해체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고 그런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안철수의 혁신위원회가 곧 출범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가 이 친윤 꼴통들의 늪에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덫에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자신이 혁신의 능력도 대단히 부족하지만 전체적인 구도가 지금 안철수 혁신이 따위로 뭔가 근본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혁신의 핵심은 인적 쇄신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 친윤 꼴통, 이 TK, 강경보수 극우들 이런 세력을 뒷전으로 밀어내지 않으면 사실상 혁신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 친윤계가 몇 명이지 정확한 숫자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쉽게 판단을 해서 지난번에 경선 사기 파동 때 한덕수의 출마를 촉구하는 이런 멍청하고 어이없는 이런 연판장을 돌렸던 54명의 의원들 대부분이 이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이 25명이고 부울경이 40명입니다. 전체 영남 의원이 64명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친윤입니다. 이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이 영남권의 정신 나간 이 중진 의원들 몇 명, 이런 사람들이 아마 가세를 했겠지요. 자, 이런 사람들, 이런 친윤 꼴통들이 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국민의힘에서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데, 자, 이미 송은석 원내대표 겸 이 비대위원장 TK 대구 출신, 경북고 출신이죠. 이 김천 출신, 그리고 정책위 의장의 역시 친윤계의 대표 포항의 김정재, 그리고 사무총장의 누굽니까? 경상남 역시 사무총장의 경상남도 의원, 그렇게 해서 역시 이 친윤 이 중심의 비대위에다가 이제 이 당직까지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혁신위 첫째 구조적으로 이런 비대위는 과도기적으로 전당대회 때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경선 관리 임무만을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그런 비대위가 혁신을 합니까? 비대위가 혁신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지요. 시청자 여러분이 과거에 최재형 혁신이, 이뉴한 혁신이 아무런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첫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구조적으로 혁신위가 안철수 혁신안이 어떤 게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비대위가 채택을 하지 아니하면 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는 것이라든가 한덕수 사기 경선 파동을 당무감사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공천제도의 혁신이라든가 기타 등등 어떤 혁신안도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인적 쇄신이 가장 중요한데 안철수가 그것을 시행할 파워도 안 되고 상황도 되지 않습니다. 인적 쇄신은 선거를 앞둔 그런 시점에서 공천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서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 선거는 1년 정도 남아 있고 총선은 3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인적 쇄신안을 공천제도를 혁신하려면 강력한 당원과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전당대회 때 그런 대표가 탄생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 번째는 이제 파워, 왜냐면 이 경상도의 영남권 의원 65명 중에서 그런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당원들 눈치 보면서 지역 눈치 보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던 이런 간랍하고 수섬의 늙은 거북들을 퇴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이 혁신의 칼을 쥔 집도의가 강력한 대중적 지지 기반을 갖고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의 탄핵에 반대하고 계몽령 따지나 지지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이런 것을 검증받고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평가를 받아서 자연적으로 탈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인적 쇄신의 핵심인데 안철수로서는 파워도 약하고 상황도 어렵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혁신안은 첫 번째 전당대회 때 경선에 합리적 보수 본인처럼 합리적 개혁 보수를 리드하고 주창하고 이런 대표적인 지도자가 당대표가 될 수 있는 정서적 또는 제도적 공정적 경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떠도는 이런 핫바지 바람 새는 소리 같은 엉터리 이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 따위를 걷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혁신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2대 대주주였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장까지 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상 윤석열에게 토사구팽을 당하고 말았지만 자, 그런 안철수 의원, 2대 주주였고 인수위원장이었던 안철수 의원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리고 특검법에도 찬성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의 탄핵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던 이 한동훈 대표와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안철수가 꼴통 보수들, 강경 보수들, 극우들을 향해서 아니 내가 윤석열 정권의 2대 주주였고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내가 윤석열의 탄핵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으면 내가 첫 번째 배신자가 되어야 하지. 왜 나는 배신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왜 억울한 한동훈 전 대표를 배신자라고 규탄하는 프레임을 씌우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엉터리 같은 이 낡아빠진 배신자 프레임 따위를 걷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안철수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혁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